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김예림입니다. 저는 신경과에서 두통, 어지러움, 뇌졸중, 그리고 수면장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뇌신경 때문이라고 걱정돼서 오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뇌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들, 경추라든지 근육, 목 근육 등의 문제가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 두통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경우에는 뇌출혈, 뇌종양, 뇌경색, 그리고 뇌염 같은 위험한 질환도 있지만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도 뇌의 종양이나 출혈 등으로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전정신경의 문제, 그리고 말초 신경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두통은 두통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두통은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성 두통은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를 말하고, 2차성 두통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뇌출혈이나 뇌종양, 뇌염 같은 경우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편두통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반드시 편두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사실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계시는 많은 진통제 성분 중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두통을 일으키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오히려 평소에 커피를 많이 복용하시다가 주말 같은 때 이제 커피를 안 드시게 되면 혈관이 평소에 수축돼 있다가 주말에 오히려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단 증상 때문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편두통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카페인 성분이 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커피를 자주 드시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모든 약은 다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데 본인에게 맞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땡땡 같이 이제 흔한 약들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라서 사실 간 쪽으로 대사를 하는 약이기 때문에 평소에 간 질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 약을 선택할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엔세이즈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흔히 알고 계신 이제 프로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약물들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 약들은 또 이제 신장 배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신장에 이제 자극이 되는 약물들을 같이 복용하고 계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약물을 선택하시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구입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제두통분류에 따르면 약물 유발 두통이란 진단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사실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이제 약물,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약물 유발 두통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얼고타민이나 트립탄 같은 계열의 약물은 보통 10일 정도, 한 달에 10일 정도 이상,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아니면 엔세이드라고 저희가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했을 때 약물 유발 두통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시는데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약물을 드시는 분이 많고, 이런 약물 유발 두통을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지럼증이 굉장히 흔한 병이기 때문에 그 원인도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뇌의 문제란 것은 뇌출혈, 뇌종양, 뇌경색,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전정신경이라고 균형을 잡는 신경이 안쪽에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정신경 쪽의 문제로 인한 어지러움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석증, 전정신경염, 그리고 메니에르병 등이 있겠고, 세 번째는 저희가 밸런스의 문제라고 하는데, 환자들은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세요. 예를 들면 척수신경 같은 데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심한 경우에는 말초 발에 말초에 신경이 다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감각이 떨어져요. 말초 신경 병증이 생기면 환자가 걸을 때 뭔가 내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을 느끼면서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도 있고요. 네 번째는 생각보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지럽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0% 정도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지러움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주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앉아있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뭐 이렇게 예배 보시는 분들 오래 장시간 가만히 서 계실 때 보통 이렇게 눈이 안 보이거나 아찔해지거나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처럼 누워있다가 일어나거나 할 때 혈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이제 스스로 심장이 박동수를 늘려서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박동수가 늘어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에 30회 이상 보통 늘어날 경우에 저희가 자율신경 기능 부전이 있다고 하고, 전문 의학 용어로는 이제 파츠라는 용어를 써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생기는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병적인 경우는 사실 오히려 드물고요. 젊은 여자 그리고 젊고 마른 여자들한테 흔하고, 물론 남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더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검사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신경과에서 자율신경 기능 검사라는 것을 해서 환자를 눕혀놨다가 일으켜 세워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장 박동수가 변하는 것을 보는 검사도 있고요. 전기 자극을 줘서 이런 교감신경의 기능을 보는 검사 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험한 것과 안 위험한 것을 구분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설명드리는데, 우선 위험한 두통과 어지러움은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는 두통과 어지러움입니다. 예를 들면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한쪽에만 감각 이상이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갑자기 생길 때, 이럴 때 이제 신경학적 이상이 생겼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서 이제 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지 않는데도 두통이 있으면서 굉장히 메스꺼림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눈이 뿌옇게 보이거나 할 때는 뇌압이 올라가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TV 드라마 보면 요즘 굉장히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런 TV 드라마를 보면 외과 의사죠. 서운하게도. 그런데 이제 사실 신경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병을 많이 보는 과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은 뇌부터 발끝까지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보는 진료 과목은 뇌혈관 질환, 예를 들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뇌종양도 있고, 그리고 치매.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치료나 이런 약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관리 등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말초신경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이 생기게 되어서 손끝이 저리거나 발끝이 저리고 보행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뇌전증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뇌전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경련을 하거나 이럴 때도 신경과에서 이제 질환을 진단하고 약물 처방을 적절히 하면 이런 위험 없이 먼저 평생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걱정되시거나 의심되시면 신경과로 내원하셔서 적절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두통과 어지러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것들이 무조건 뇌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경추 문제이거나 아니면 거북목 등의 문제, 아니면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도 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다고 너무 나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내가 두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이상한 평소에 없던 어지러움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신경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